안녕하세요. 술과 자동차 스토리텔러 이진우입니다. 주라차차를 통해 술과 자동차가 만났던 역사적 순간을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지난 회에 버드와이저가 만든 자동차에 이어서 미국의 금주법 시대를 다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미국의 금주법 시대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재밌는 스토리가 많거든요. 지난 시간에 포드 모터스 설립자 헨리 포드가 잠깐 등장했었는데요. 헨리 포드도 금주법 시대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헨리 포드는 1963년 디트로이트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디어본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디트로이트는 미국 산업의 개척지로 철도와 기관차가 넘쳐났죠. 헨리 포드도 기계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16세에 기계 수리공 견습생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헨리 포드는 여러 작업장을 돌면서 일을 하고 기계에 대해 공부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경력을 쌓을 헨리 포드는 정규회사 에디슨 일루미네이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이 세운 회사예요. 헨리 포드는 에디슨 일루미네이팅에서 수석 엔지니어가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서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았죠. 특히 헨리 포드가 관심을 둔 건 세계적으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내연기관이었습니다. 증기기관은 석유나 석탄을 태워서 물을 끓인 후에 증기로 에너지를 만드는데 내연기관은 석유를 태워서 바로 에너지로 변환하니 증기기관보다 에너지 손실이 훨씬 적었죠. 때문에 헨리 포드는 내연기관이 증기기관을 대체할 것이라 확신했고 가솔린 엔진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99년 헨리 포드는 토머스 에디슨에게 자신이 개발한 내연기관 자동차를 보여줍니다. 에디슨은 처음 보는 물체가 이상하기는 했지만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수석 엔지니어가 만든 자동차란 물건을 칭찬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에디슨의 칭찬에 한껏 고무된 헨리 포드는 바로 회사를 퇴사하고 자동차 회사를 창업합니다. 에디슨 입장에선 칭찬 한마디 했을 뿐인데 일 잘하는 직원을 잃게 된 거죠. 헨리 포드에게도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우선 자동차 품질도 낮았고 또 모든 걸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비쌌거든요. 그렇게 2년도 안 돼서 파업을 맞이합니다. 첫 사업을 실패한 헨리 포드. 그런데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헨리 릴랜드라는 자본가의 투자로 다시 헨리 포드 자동차 회사를 차리게 된 거죠. 하지만 헨리 포드와 투자자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경영 이념이 맞지 않아서 헨리 포드는 1년 만에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회사 이름이 헨리 포드 자동차인데 헨리 포드가 떠났으니 당연히 회사 이름을 바꿔야겠죠? 그 이름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캐딜락입니다. 헨리 포드의 기술이 남아있던 캐딜락, 바로 제너럴 모터스에 판매되죠. 투자자 입장에선 2년 만에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요. 이에 투자자 릴랜드는 한 번 더 베팅을 합니다. 캐딜락을 판 수익금으로 다시 자동차 회사를 차리는데 그게 바로 링컨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 고급 브랜드 캐딜락과 링컨은 모두 헨리 포드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회사라고 볼 수 있죠. 헨리 포드는 이렇게 두 번의 실패를 합니다. 그래도 자동차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죠. 하지만 수중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다찌 형제가 만든 다찌 컴퍼니입니다. 헨리 포드는 다찌 형제에게 자동차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요. 그리고 차를 만들고 싶었던 다찌 형제도 헨리 포드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1900년대 초반 다찌 형제의 도움으로 만든 포드 모델 T가 대박이 납니다. 뛰어난 내구성과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이 차를 좋아했던 건 가격이었습니다. 헨리 포드는 컨베이어 벨트에 자동차 셰시를 올리고 부품을 추가하는 대량 생산 방식을 고안했고 이렇게 자동차 생산이 많아지면서 가격을 낮출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노동자들이 기계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술입니다. 헨리 포드는 노동자들이 출근해서 술을 마시고 점심에도 술을 마신 후에 일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봤습니다. 술 때문에 결근하는 직원도 많았죠. 이에 크게 화가 난 헨리 포드는 공장 내에서 술 마시는 행위는 물론이고 퇴근 후나 주말에도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헨리 포드의 금주령에 그 어떤 직원도 반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직원 임금을 2배로 인상해줬거든요. 직원들은 2배의 임금을 받기 위해 금주 계약서에 사인을 했죠. 그리고 포드 자동차 생산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술이 노동자들의 능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헨리 포드의 생각이 맞았던 거죠. 자신의 공장에서 술을 완전히 쫓아낸 헨리 포드는 미국 사회에서도 술이 완전히 없어지길 바랬습니다. 금주법을 옹호하는 여러 단체에 거액을 기부하고 금주법 제정을 위해 여러 정치인을 후원하죠.
1919년 드디어 헨리 포드가 원했던 금주법이 통과됩니다. 하지만 술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밀주를 만들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고 술에 인한 사건과 사고가 계속됐습니다. 당시 헨리 포드는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헨리 포드는 사비를 들여 사립 탐정을 고용해 밀주 제작소를 찾아냈고 또 캐나다에서 들여오는 밀주를 찾아내 고발하기도 했죠. 이렇게 헨리 포드는 금주법을 지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당시 헨리 포드가 술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언론사와 한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금주와 빈곤, 금주와 번영 사이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금주법을 지키기 위한 헨리 포드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1933년 미국의 금주법은 폐지됩니다. 이후에도 헨리 포드는 금주법을 다시 제정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되지 않았습니다. 헨리 포드가 술을 극도로 중요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기술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어린 시절부터 술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가장 가까운 데에서 봐왔고 이에 대한 반감이 평생 따라다녔을 것으로만 추측할 뿐이죠. 또 헨리 포드를 도와준 다찌 형제가 디트로이트 최악의 술주정뱅이였다는 것도 헨리 포드가 술을 싫어하게 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다찌 형제 얘기는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헨리 포드는 자동차가 세상을 바꾸고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술과 인간 사이의 깊은 유대를 끊을 수 없다는 건 몰랐죠. 한편으로는 헨리 포드가 술을 마시지 않은 건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헨리 포드가 술을 마셨다면 우리는 아마도 머스탱이나 포드 GT 같은 멋진 자동차를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주라차차 이진우였습니다.